근데 그건 혹시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든 생각이 우리가 페미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불편하거나 어색할 수는 있는데 좀 스며들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친절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은 그냥 물 쓰고 휴지 그냥 2개 쓰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의식을 못하면 모르는데 친절한 설명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동안 하시긴 했지만 예를 들면 설득하는 과정이 넌 왜 이러냐 이런 관점보다는 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어떨까가 제 생각이 요즘 드는데 혹시 어떠세요? 제가 사실 네. 저도 기후 관련된 강의들을 조금 하잖아요. 네네. 조금 하다가 제가 제일 어려웠던 강의가 뭐였냐면 네. 광주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강의를 갔어요. 전라도 광주? 네, 전라도 네네네네. 광주에. 네, 보통 평균 나이가 70대예요. 70대, 80대. 네, 그러니까 70대, 80대 정말 할머니 어렵죠.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네. 저희 세버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이렇게 꼭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광주를 직접 가서 네.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보통 막 그래프 나오고 숫자 나오고 막 지구가 뜨거워지니 차가워지니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내 말에 집중을 해줄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의원도 온다 그러지 뭐 의원들도 온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요? 서울에서 온 애 얘기를. 그래서 걱정을 막 이만큼 쌓아서 갔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조금씩 단어를 쉽게 썼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구 온도가 있죠? 뭐 그걸 우리가 체온에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체온에 비교도 해드리고.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 반짝반짝하게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일부러 조금 더 어르신들 얘기를 저도 듣고 싶어서 토론 시간을 좀 드렸어요. 제가 원래 강의할 때 토론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질문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 보수교육 해보지만 상처받기만 하고. 그래서 질문 시간 안 주는데 어르신들한테 질문 시간을 드린 거예요. 갑자기 한 남성 어르신이 그날 막 되게 중절모에 막 선글라스 이만한 거 끼고 오신 분 손을 딱 드시더니 자기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올 여름에 너무 덥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을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시장 가운데에 딱 앉아서 아이고 뜨뜻하니 좋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이 한겨울이 얼마나 그 할머니한테 지난 겨울이 추웠으면 나는 더워 죽겠는 이 여름 장터 한복판에서 할머니가 아이고 따뜻해 했겠나. 그래서 나는 오늘 강 선생님 얘기 듣고 그 할머니가 겨울에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어도 물론 내용도 그렇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설명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선의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대화의 어떤 태도만 조금 바뀌어도 그렇죠. 저는 충분히 설득하고 또 나도 설득당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느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조금 불편하고 다르고 들어보지 않은 내용도 저는 서로 조금 태도를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이 쌓이면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광주에서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했던 그 2시간짜리 강의가 저한테 무척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서. 그렇죠. 실제로 저는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우리가 만약에 아기가 클 때 우리가 이유식을 줄 때 다 으깨서 주잖아요. 먹기 쉽게끔. 그러니까 저는 기후위기를 위기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지금 급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왜 위기야? 지금 5월도 추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씹어서 잘근잘근 이렇게 눈높이에 맞춘 어떤 설명들, 대화의 장면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공감을 조금씩 넓힐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복지관에서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복지관도 사실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대부분 교육 같은 게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얘기하고 단발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혹시나 이제 기관에 계시니까 또 협동조합 일도 하시겠지만 기관에서는 혹시 이런 어떤 시도 또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나 있는지. 지금 이제 생태시민 분들과 함께 생태시민은 또 뭐라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으로 정의한 것은 조작적인 정의를 뭐 정의까지는 아니고 정리한 것은 이제 어찌됐든 지역사회 안에서 이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분들 시민을 이제 생태시민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래서 생태시민 마을학교라는 거를 2022년에 처음에 이제 복지관에서 열었어요. 방학골 복지관에서. 네. 그때 열 때는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지역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교육이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여는 이 강의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교육의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중학교 1학기를 거의 한 학기죠. 네, 한 학기를 매주 이제, 그러면 그쵸. 네, 그렇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총 결과적으로 11분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천, 운동을 해보자라고 이제 조직이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딜 가나 자기가 유별나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만 오면 맞다 그래 그거다, 그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공감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너지를 만드는 그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 그래서 2022년 7월에 이제 그 11분과 함께 이제 도봉구 생태전환 실천연구소라고 해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부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의지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활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소소하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근잘근 쉽지만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캠페인의 형태를 열기도 하고, 또 진짜 쓰레기 없는 축제가 불가능할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축제를 즐겼는데 이렇게 탄소를 중립으로 가기 위한 탄소 절감을 실천한 당신도 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접근의 주민들의 어떤 경험값을 높여보자, 뭐 이렇게 축제를 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가가 되게 높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대파 한 단 10,000원. 이게 엄청 큰 이슈였고, 복지관에서 이제 무료급식 사업을 하는데 급식을 만들어내는 업체에서 도저히 물가 상승률을 맞출 수가 없어서 도시락이 굉장히 빈약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업체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당장의 행정에서 예산을 막 증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밥상 물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 탄소 배출을 열심히 해댄 사람들은 딴 데 있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평등하게 뭔가 상황에 놓여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론화했죠. 공론화해서, 근데 공론화도 일회기 2시간 짧게 하면 그때 올 수 있는 사람만 하니까 그것도 아니야. 우리 일주일 주간으로 하자. 그래서 그리고 누구는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말 거는 게 불편해.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나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 하면 대규모의 공론장에 초대하기도 하고, 나는 한 5-6명 모여서 있는 공론장이 좋아, 그럴 때 좀 말이 나와 하는 사람들은 또 소규모 공론장으로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공론을 열었어요. 그런 이제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조금씩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제 2023년 8월에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마치고, 작년 2월에 이제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사회적 협동조합 도전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인화가 되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방앗골은 그 사회적 협동조합 도전연구소가 지역사회에 정말 건강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어떤 확장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서포터, 이제 파트너로 계속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관 일도 하고 지금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지관 일이에요. 그 복지관에서 일단은 관장님께서도 이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럼요. 중요한 서포터를 네네네. 저는 지금 협동조합을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복지관이 지속 가능성을 얘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주체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럼 도와야 협동조합 되니까. 멤버들은 주민? 그렇죠. 지금 현재 한 생산자 조합원이 한 15명 정도 되세요.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일례로 2022년도부터 지금 매년 제로웨이스트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건 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쵸. 같이 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쓰레기가 한 15리터 나왔어요. 네. 전체 축제 쓰레기가. 근데 2023년도에는 한 10리터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5리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할 수 있다 우리. 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덜 산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니 의심하는 사람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친절. 비판의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현수막과 일회용기거든요. 네, 그쵸. 네, 축제하면은 일단 일률적인 현수막이 쫙 걸리죠. 그쵸. 무대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 꼭 필요해? 현수막? 필요하면 돈 들이지 않고 쓰레기가 되지 않는 현수막으로 네네네 이렇게 만들자. 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천 모아다가 내가 또 딴 건 못해도 바느질은 좀 해 하는 주민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배너 현수막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지금 3년째 그 배너 현수막이 저희 축제의 메인 현수막이고요. 뿐만 아니고 이제 뭐 단체에서 저희가 현수막 만들어 드리지 않는다. 근데 단체에서 쓰시고 있는 현수막 있으면 그건 갖고 오셔요. 근데 이번 축제를 위해서 만드는 거는 축제의 지양하자. 네,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한다. 혹시나 이건 어떠세요? 중간에 죄송한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이 네. 공동모금회나 네. 아니면 펀드를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내용에 들어가는 게 네. 홍보에 플랜카드가 네. 들어가거든요. 뭐 5만 원 곱하기 몇 네. 개. 네. 근데 사실은 이걸 안 쓰면 다른 걸로 대체해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고 네. 만약에 지원금 받아서 아니면 구청이나 뭐 이렇게 네. 누굴 초대할 때 행정과의 이런 관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네네네. 복지관에서 우리가 ESG 실천할 때 저는 지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거든요. 뭐 바느질을 하고 계속 우리가 현수막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딪히는 경험 혹시나 두 분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놀면 되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외부에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떠신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지. 저는 뭐 지금 얘기한 이 사업들도 대체로 다 지원 사업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네. 뭐 현수막 제작 안 하고 다른 거에 더 쓰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체가 되지 않고 네. 같이 하는 행사 같은 네. 경우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 경험은 많이 했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가봤는데 이제 거기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을 심사하는데 환경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환경 주제인데 제가 볼 때는 플랜카드 만드는 게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플랜카드를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플랜카드 가지고 가방 만들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 가방 안 쓰잖아요. 이게 맞아요. 한때 감자 담고 막 했던 네, 가방이 네. 지금 막 그게 맞아요.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안 만드는 게 제일 그렇지. 좋은 거 아닌가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100점짜리 대답이죠. 아,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러면 공동모금회나 지원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안 쓰면 다른 쪽으로 좀 쓸 수 있는 어떤 아량이나 이런 게 지금 반영되고 있나요? 어때요? 아니 홍보비를 안 잡으면 돼요. 그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계산할 때 뭐 인건비는 얼마까지 가지고 그냥 한도가 있는데 사업비로 그냥 퉁쳐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서 홍보비가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022년도에 필환경 사업으로 모금회 사업으로 네. 지금 이 도전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실천 기록을 이북으로 만들었어요. 전자. 그러면 종이로 쓰진 않았지만 이북으로 나오니까 결과물은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어찌됐든 같은 사업의 내용인데 결과는 다른 거죠.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럼 예산도 줄겠네요? 안 줄어요. 어디에 써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문구리 안 쓰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 안 쓰고 그 다음에 보고서 안 쓰면 사실은 인건비를 더 늘리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인건비 늘릴 수 없고 만약에 안 쓰면 그걸 이제 더 파일을 늘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저같이 이제 전담 인력으로 아예 딱 픽스가 되는 인건비만 그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 사고 이게 아니라
기관이 있는 걸 잘 쓰는 거를 평가를 잘 해주고 맞아요. NGO, NPO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계산해주는 맞아요. 것도 이제 사회복지 그런 좀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죠. 실제로 2022년도에 그 도전 사업 할 때 네. 그 필환경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그 저희 활동가들의 단순 자원봉사 인건비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네네. 해야죠. 근데 음. 활동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1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네. 우리한테 돈 주는 경험은 처음이야. 정말 너무 좋아. 그렇죠. 내가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네. 우리의 활동의 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인정해주는 것 거. 같아서 너무 감동이야. 그래서 나는 도전을 놓을 수가 없어.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당신들이 돈 내면서 활동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음. 이 시대는 이렇게 가치 있는 활동이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로 다시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도록 그쵸. 가는 게 너무너무 핵심적인 이슈다. 지구가 너무너무 아프지. 그렇다면